조선말 강원도 깊은 산골. 하늘은 올해도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고 여름 내내 기다린 비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타들어갔고 개울물마저 말라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 20 남짓한 이 작은 마을에 소담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17에 시집을 왔습니다. 혼인 첫날 가마에서 내려본 시댁의 풍경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기울어진 토담,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더미, 그리고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며느리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 김씨의 차가운 눈빛. 소담은 그 순간 자신의 앞날이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벼랑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을 때 김씨의 나이는 겨우 23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댁 어른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어린 아들을 업고 밭을 갈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온 탓에 그녀의 마음에는 두꺼운 껍질이 생겨 있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울지 않았고 외로울 때도 외롭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호랑이 김씨라 불렀습니다. 이 별명을 듣고도 김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처럼 살지 않았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식 하나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소담의 시집살이는 혹독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두레박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소담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물을 깃는데 왜 그리 흘리느냐?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밥을 지었으면 어른부터 수저를 드셔야지. 내가 먼저 숟가락을 잡느냐?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소담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서러움의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어 아내의 고통 앞에서도 묵묵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흉년은 시집살이를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곡간의 쌀은 바닥을 드러냈고 시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고 다녔습니다. 끼니 때마다 소담의 밥그릇에는 물이 반, 밥이 반이었고 누룽지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한겨울에는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소담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야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친정 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혼자서 밥은 드시고 계실까? 그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소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은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소담의 친정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만은 넓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남의 집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도 딸에게만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꼭 지어 먹였던 분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던 날 어머니는 가마 뒤를 쫓아오며 배고프면 참지 말고 서러우면 울어도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소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소담은 이웃집 안학순이의 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이 반복이 날이래. 너도 알지? 시집간 딸들이 친정 어머니를 만나는 날 말이야. 반복이 1년에 단 한 번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 반나절을 함께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시댁의 사람이 되어 친정 나들이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 마을과 마을 사이 고갯마루에서 어머니와 딸이 몰래 만나 밥을 나누던 것이 반복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집간 딸들에게 이날은 명절보다 귀하고 설날보다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소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3년 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쁨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낸단 말입니까? 그날 밤 소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할까? 아니, 그랬다가는 호통만 듣고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몰래 빠져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소담은 결심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 나무를 하러 산에 간다고 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곤 해본 적 없는 소담이었기에 이 작은 속임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새벽 소담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겨울땔감이 모자랄 듯하여 오늘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김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뚫어지게 살피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빈 지게로 돌아오지 마라. 해 떠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허락이었습니다. 소담은 얼른 대답하고 지게를 챙기러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죄책감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여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이 열리는 소리, 그릇이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 씨는 낡은 나무 찬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 단으로 된 찬압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안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담고 있었습니다. 밥을 퍼넣고 무언가를 더 넣고 뚜껑을 꾹꾹 눌러 닫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보자기로 찬압을 단단히 감싸 소담의 지게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산에서 굴고 다니다. 객사하면 집안 망신이다. 가져가거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소담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밥을 싸주다니. 흉년의 쌀 한 톨도 아끼던 그 시어머니가. 하지만 지게를 짊어진 순간 소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찬압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밥과 반찬이 들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넣어둔 것처럼 어깨가 내려앉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일부러 무거운 것을 넣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것은 아닌가. 찬압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소담은 의심과 서글픔을 삼키며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속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이 미끄러웠고 가파른 비탈길에서는 무거운 지게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찬압의 무게가 걸을 때마다 등 위에서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소담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소담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약속 장소인 고갯마루에 늙은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고 야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담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여위고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어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소담아, 소담아. 어머니도 딸을 알아보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년간의 그리움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야윈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시어머니가 구박하지는 않느냐? 소담은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도 호통도 눈치밥도 모두 삼키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십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딸의 거친 손과 앙상한 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개떡 한 덩이와 말린 나물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가져왔다. 미안하다, 소담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든 몸으로 이것마저 준비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을까. 소담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때 소담은 시어머니가 싸준 찬압이 생각났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찬압이라도 가져왔으니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찬압을 꺼내는 소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찬압 속에 정말 돌멩이가 들어있다면 어머니 앞에서 그 수치를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소담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첫 번째 칸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잡곡 하나 섞이지 않은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곱디고 온 흰 쌀밥. 흉년에 누룽지로 끼니를 때우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귀한 흰 쌀을 퍼서 밥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굴비 2마리와 고소한 부침개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굴비는 대들보에 매달아 두고 명절에도 쳐다만 보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귀한 굴비를 꺼내 구워 찬압에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소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마지막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쌈지가 있었고 쌈지를 펼치자 엽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흙냄새가 진동하는 굵직한 산삼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찬압 바닥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병에 이 산삼으로 약을 지어드려라. 남은 엽전으로 내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거라. 먹어야 산다. 소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병세가 깊다는 것까지도. 소담이 거짓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던 것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보따리가 가벼울까봐 걱정하는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곡간 열쇠를 꽁꽁 쥐고 쌀 한 톨 아끼던 시어머니가
흰 쌀밥을 퍼담았습니다. 명절에도 꺼내지 않던 굴비를 구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둔 엽전과 아껴둔 산삼까지 찬압 바닥에 숨겨 넣었습니다. 모녀는 눈물 젖은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담이 어머니의 입에 밥을 떠넣어 드리자 어머니도 딸의 입에 밥을 넣어 주었습니다. 짠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지만 한 숟갈의 밥이 이토록 뜨겁고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굴비 한 점을 뜯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소담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 역시 사돈의 깊은 마음에 감격하여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으니 내 딸은 복을 받은 것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소담은 어머니에게 엽전과 산삼을 쥐어드리고 꼭 약을 지어 잡수시라 당부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만남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고 소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또 보자, 꼭 다시 보자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 찬압을 지게에 올리고 돌아서는 소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소담은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해오겠다고 했는데 빈 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소담은 어두워지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 빈 지게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다짐으로 미친 듯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이 서툴러 손에서 피가 났고 가파른 비탈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치맛자락은 가시덤불에 걸려 찢어졌고 땀과 피가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지게의 끈이 끊어져 나무가 쏟아졌지만 소담은 넝쿨로 끈을 엮어 다시 주워 담고 또 담았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소담은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소담은 산더미처럼 나무를 쌓은 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소담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였습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씨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마당에는 따뜻한 물을 데워놓은 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얼른 씻기고 따뜻하게 해주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담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의 흙투성이인 며느리, 그리고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리는 나무들. 김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사. 나무를 해오랬지. 누가 내 목숨을 끊어오라더냐. 호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애타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소담이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시어머니의 안방이었습니다. 소담은 시어머니의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김씨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퀭한 눈으로 며느리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담이 눈을 뜨자 김씨의 굳은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무가 무슨 소용이고 집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더냐? 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표현이 서툰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담은 시어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김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는 너를
내 막내딸처럼 여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엽전은 얘 혼수 때부터 한 입 두 입 모아둔 것이고 산삼은 작년 가을 산에서 케어 말려둔 것이다. 사돈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언제 주어야 하나 기회를 보고 있었다. 소담은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호되게 굴었던 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나는 이 험한 세상을 혼자 버텨온 여자다. 내가 없어도 내가 꿋꿋이 서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었다. 매서운 호통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마음. 쌀 한 톨도 아끼며 호되게 다그쳤던 것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혹독한 세상에서 며느리가 강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청산과부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인은 그날 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오해와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김씨네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씨는 대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며느리가 해온 나무일세. 아니, 내 막내딸이 해온 나무지. 소담을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이라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소담은 부끄러움과 감격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해 겨울 소담이 해온 나무는 김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귀한 땔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이듬해 봄 김씨는 소담을 데리고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산삼과 엽전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소담의 친정 어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김씨와 소담의 친정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낸 어미들의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여인은 막걸리와 떡을 나누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씨는 소담의 친정 어머니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고 친정 어머니는 사돈의 깊은 정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담은 두 어머니 사이에 앉아 양쪽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피어났고 소담은 태어나 가장 행복한 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김씨는 명절마다 소담을 친정에 보내주었고 때로는 직접 찬압에 음식을 싸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 김씨가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소담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밤새 이마를 짚어가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봄이면 나무를 뜯어 묻혀드렸고 겨울이면 자신의 체온으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발을 녹여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담을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했지만 소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김씨는 소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소담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내 막내딸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다. 소담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김씨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담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아궁이에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방 안에서 소담은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낡은 찬압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세 칸의 뚜껑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 찬압에는
밥과 반찬만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란다. 손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소담은 찬압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어미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단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깊은 속정이 담겨 있었지. 이 찬압의 무게, 그것은 밥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어. 손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담은 가장 어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면서 손으로는 밥을 짓고 얼굴은 무섭게 하면서 가슴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 바람이 불어 창문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소담은 먼 곳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밥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고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정이란다.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지. 그러니 너희들도 기억하거라. 누군가의 매서운 말 속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찬압 하나에 담긴 이야기. 그것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면서도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묵직한 진심이었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미의 헌신적인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소담의 효심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시어머니의 숨겨진 사랑이 며느리의 얼어붙은 삶을 녹였습니다. 두 여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혈연보다 깊은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만은 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 속에 숨겨진 걱정, 무뚝뚝한 행동 뒤에 감춰진 애틋함, 차가운 표정 아래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